지난 3월 19일 도로를 주행 중이던 운전자. 찾아보고 있던 중에 신호를 제가 발견하지 못하고 신호 위반으로 우측에서 나오는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운전자. 도로 운전을 한 순간에 운전석 쪽이 추돌을 해서 속도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 교통사고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는 운전자들의 공통점은 동일한 렌터카 업체를 이용했다는 것. 네. 한 5,500만 원 정도 처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황당했습니다. 당연히 보험 안 드는 차를 누가 탈 수 있겠습니까? 사실 대한민국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계약 해지와 약 5천만 원의 배상금을 통보받은 이용자들. 한 렌터카 업체를 이용한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라이브 현장 픽에서 취재했습니다. 2019년부터 한 렌터카 업체를 이용한 김수현 씨는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5월 3일에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었는데 잘못해서 제가 졸았고 가드레일 쪽과 차가 운전석 쪽이 추돌을 해서 수현 씨는 당시 졸음운전으로 시속 40km 제한구역에서 과속해서 가드레일과 충돌했는데요. 아이고. 교통사고 후 수현 씨는 계약 당시 렌터카의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입하죠. 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차량이 사고가 나면은 그런 자기 면책 제도가 있어서 그럼요. 이제 그 비용만 지불하면 다른 네. 차량의 수리 자기 비용은 부담금이 조금 지불 안 하는 부담되고. 수현 씨가 가입된 보험은 렌터카 업체의 차량 손해 면책 상품입니다. 네. 사고가 나도 계약서에 명시된 자기 부담금을 내면 차량 수리비 부담이 없는 상품이지만 사고 이후 예상치 못한 내용을 통보받은 수현 씨. 어떤 내용입니까? 전화가 와서 자차가 안 된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금지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금지 행위? 자, 보험 처리를 거부한 A 업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8조 금지행위라는 게 있는데 7번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써 있는 게 법규로 금지된 행위,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도주, 뺑소니 등. 고객님께서는 요 뺑소니 뒤에 등이라는 것도 잘 보셔야 되고 네? 등이 들어갔다고 제가? 법규로 금지된 행위를 하셨을 때는 보장이 이건 어려우시다라는 말도 내용을 말씀드리는 등을- 거고요, 고객님. 등에 포함된다는. 네, A 업체의 자동차 대여 약관에 따르면 속도 위반이 금지 행위에 속해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계약서에 표시된 등이라는 내용에 에이. 과속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게 써놨어야죠. 등으로 하면 뭐 다 가속이라는 되겠네. 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속도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자차가 처리가 안 될 것이다라는 말은 전혀 없었고 자기 면책금 제도 보상을 받을 수 잘못하시긴 없다고 한 건데 얘기를 억울하시긴 하더라고요. 하겠다. 계약 해지와 함께 차량 대금과 이 보관료 약 5천만 원을 배상을 요구한 업체. 계약서나 홍보할 때나 다 보상이 되게끔 홍보를 했고 최고로 보상을 해준다, 운전자를 보호해준다, 저희한테 광고를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상상도 못했죠. 업계의 최고 수준으로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이 해당 업체의 차량 손해 면책 상품. 하지만 수현 씨는 보험 약관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저희가 신호 변경하다가 옆 차량 잠깐 추돌을 해도 법규를 위반한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등을 써놓고 계약서에 이런 모든 행위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써놓으면 계약을 안 하겠죠, 사람들이. 이런 고지를 좀 폭탄인데, 잘했어야죠. 이거는. 보험 안 드는 차를 누가 탈 수 있겠습니까? 사실 대한민국에서. 사고 유형은 다르지만 같은 상황의 이용자는 또 있었습니다. 동일한 렌터카 업체를 1년 동안 이용 중이던 이정민 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올해 2021년 3월 19일 날 오전 11시경이었고요. 주변에 뭐 가게 같은 데를 좀 찾아보고 있던 중에 신호를 제가 발견하지 못하고 신호 위반. 지난 3월 19일 전라북도 완주군의 한 도로를 주행 중이던 정민 씨. 신호 위반으로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해당 사고로 정민 씨의 차는 폐차 결정이 됐지만 이 역시 가입한 차량 손해 면책 상품으로 보험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계약 해지와 함께 보험 적용을 거부한 해당 렌터카 업체. 뿐만 아니라 정민 씨 역시 차량 대금과 견적비를 포함해서 4,928만 원을 물어내야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신호 사고 났을 때 이 상품도 자기 부담금이 50만 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계약서상에. 뭐 차량 손해 면책 제도 뭐 이렇게 뭐 있지만 50만 원 정도의 비용만 물면 되겠구나, 보험 처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정민 씨는 렌터카 계약 당시 교통사고에 대해서 운전자가 50만 원만 부담하게 되는 이 차량 손해면책 상품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자, 이는 일반 자차 손해보험처럼 렌터카 이용 중에 운전자 과실로 인한 이 차량 수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 상품인데요. 자, 그런데 해당 상품에 가입했음에도 보험 처리가 불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A업체가 계약서에 명시한 약관에 따라 계약 해지 및 차량을 방환하는 이유는 신호 위반도 마찬가지로 금지 행위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 적용 역시 불가하다는 겁니다. 잘 써야지. 전문가는 해당 렌터카 손해면책 상품의 보험 약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 약간의 해석 문제에 있어서 렌터카 업체와 소비자 이견이 갈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등이라는 해석의 문제도 남겨놓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해석을 이뤄야 되는데 애매모호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렌터카 업체에게 유리하게 해석해버린다? 불만 생길 수밖에 없죠. 자차 보험과 동일한 상품에 가입했지만 보험 적용을 거부한 렌터카 업체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저희 계약서에도 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로 열고 무면허 운전이라든지 음주 측정 거부는 이런 일부 사례들을 쓰고 그걸 다 이제 쓸 수가 없다 보니까 계약서에 그래서 등으로 표현을 해놓고 이 보험 처리는 차량 손해 면책 제도에 따라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차량 손해 면책 제도 약관은 또 별도로 다 고객에게 고지를 해드리고 다 또 설명을 드린 거고요. 해당 렌터카 업체가 별도로 고지한 이 차량 손해면책 상품의 약관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이제 지난해 6월달에 이용약관 또 한 번 개정을 했습니다. 2020년 6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여기에 차량 면책대로 구분하기 위해서 용어 변경해서 차량 손해 면책대로 상 면책증 불가 사항 및 손해배상 산식을 명시를 하겠다. 즉 2019년 12월에 계약한 이용자들의 계약서에는 금지 행위를 요약해 명시했지만 6개월 뒤 개정한 약관엔 12대 중과실을 자세히 명시했다는 겁니다. 계약 당시와 달라진 약관, 하지만 이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는 없다고 합니다. 저희 초기화면 차량 손해 면책제도 가장 초기화면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금지 조항, 그래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이 12가지 행위를 다 바로 보실 수 있게 그래서 클릭 한 번만으로 다 보실 수 있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변경된 약관은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의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렌터카 업체. 결제하기 전에 여기 이렇게 예약 전 주의사항이랑 함께 여기 저희가 받아야 되는 5개의 이용 약관이랑 이런 정보 제공 동의 같은 거를 필수로 동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차량을 빌릴 때 결제 전 단계에서 차량 손해면책 상품의 약관을 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화살표만 누르면 저희 면책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이용하는 해당 렌터카 업체의 특성상 별도의 안내 없이 이용자가 직접 해당 약관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과속과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에 대해서는 차량 손해면책 상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회사들도 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 12대 동일합니다. 중과실. 저희가 무슨 저희만이 이런 뭐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영하고 네.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다른 렌터카 업체 차량 손해면책 상품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물어봤습니다. 보통 12대 중과실은 안 해. 12대 중과실 항목 중 음주운전과 약물 복용 운전에 대해서만 이 보상을 제외한 그래요? 비렌터카 업체. 무면허 운전이랑 두 개만. 음주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해서만 자차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고 나머지는 가능한 거예요. 네, 저희는 나머지는 업체마다 다 다른 가능하다고 보고 뭐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에서 적용되는 거하고 거의 다 99.9%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렌터카 업체들 역시 12대 중과실 중 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금지 행위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과 약물 복용 운전이고요. 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 사고는 이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 되고 보상이 안 되는 거는 12대 중과실에서 음주운전이랑 무면허 운전 이런 부분인데 딱 그거에 한정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 약간 보험사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게 다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을 대여하며 작성하는 계약서는 이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업체마다 다른 이 보험 적용 기준, 표준 약관을 만든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자동차
자동차 이 표준 약관은 그거를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뭐 강제되거나 그걸 뭐 변형해서 사용했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법률이나 그건 아니거든요. 가이드라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에는 보험 적용이 불가한 금지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일 뿐 강제성이 없어 렌터카 업체가 정한 약관에 따라 사고 시에 보상은커녕 수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렌터카 이용 시에 소비자가 직접 약관 조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운전자 중대법규 위반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하지만 자기 차량 손해보험에서 무면허, 음주, 뺑소니의 경우 외에는 중대법규 위반하더라도 보험 처리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오해가 자기 없어요. 차량 손해보험만큼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개선돼야 될 것입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 기준을 두고 이용자와 업체의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 교통사고들이 다 뭐 한 99%는 본인이 일부러 내지 않을 거잖아요. 실수나 예상치 못하게 불가의 상황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 이런 상황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보험이라는 제도들을 활용하고 있고 일반 차들이 보장받는 만큼은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사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걸 보장받기 위해 저희가 보험을 드는 건데 자차가 안 들어있다는 건 한쪽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 사고를 내신 분들에 한해서 이런 차량 손해 면책 제도에 대해서는 적용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렌터카 업체마다 다른 이 차량 손해 면책 상품 적용 기준, 렌터카 이용 시 다시 한번 약관을 살피는 노력 필요해 보입니다.